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음식편입니다. 몰사신자면 딱 듣기에 신기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간편하게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몰사신자 컨텐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잡채는 원래 당면이 아니었다. 잡채하면 당면이 떠오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본래의 잡채는 꿩고기를 가늘게 찢어서 만들었던 요리였다고 합니다. 잡채에 사용된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섞일잡, 나물채로서 여러가지 채소 모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채소 가운데 얇게 찢긴 꿩고기를 볶아 먹는 음식이었죠. 이런 오리지널 잡채가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였습니다. 이충이라는 사람이 잡채를 왕에게 올려 호조판서라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맛있으면? 하지만 한국의 당면 공장이 처음 세워진 건 1919년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면이 들어간 잡채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요리였던 잡채와 다른 음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면이 들어간 지금의 잡채 역시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불리워야 마땅하지만 과거부터 내려온 꿩고기와 함께하던 본래의 잡채 역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치킨대학. 이천시에 조그마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무려 치킨을 위한 대학교이죠. 이름하여 BBQ 치킨대학. 새로운 치킨들을 연구하는 세계 최초의 치킨 관련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대학교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치킨에 관련된 노하우나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치킨집 창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가맹점주 교육을 토대로 어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일반인들도 치킨 캠프를 통해 치킨을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도 있다고 하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세계 최초의 치킨대학교 BBQ 치킨대학을 수료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잡지식, 칼로리는 식품을 태워서 측정한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식단입니다. 식단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녀석이 있죠. 바로 칼로리인데요. 이 칼로리라는 녀석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요? 식품을 태워서 측정한다고 합니다. 밤 칼로리미터라는 기기에 칼로리를 잴 식품과 산소를 주입하고 전열선에 전기를 통과시켜 가열한 뒤 태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기 안의 온도 상승폭을 측정하죠. 이를 열량으로 환산해 칼로리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칼로리는 무게나 영양소 밀도의 척도가 아니라 에너지 단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은 사람마다 흡수되는 양이 다르다는 점 등 수많은 맹점이 있지만 식품을 기기에 넣고 태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범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잡지식, 케이크는 빵이 아니다. 케이크는 빵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케이크는 과자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빵을 만드는 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 시에 케이크는 아예 다루지 않으며 과자를 만드는 제과 기능사 자격증 취득 시에 케이크가 실기 시험의 절반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빵은 효모를 사용해 만들어지지만 케이크는 효모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의 빵과 케이크를 나누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일반인인 제 시각에 케이크는 아무리 봐도 빵 같긴 합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술집을 방문한 사람. 여러분 술 좋아하시나요? 저도 술 마실 때 그때 분위기가 좋아서 꽤 많은 곳을 다녔었는데요. 이분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브루스 마스터스. 50년 동안 51,695개의 술집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주당 인생을 살아오며 술에만 쓴 돈이 무려 12만 파운드, 하나로 1억 8,700만 원이나 되죠. 그리고 그는 맥주를 마시는 것이 영원한 젊음의 비결이라는 띵언까지 남기기도 한 희대의 주당입니다. 기네스북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루에 3번 이상 술집을 방문하는 그의 기록은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고 있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주당이지. 여섯 번째 잡지식, 연포탕은 원래 두부탕이다. 연포탕을 떠올려보세요. 국물에 낙지 한 마리를 넣은 탕이 떠오르죠. 하지만 연포탕은 부드러울 연, 두부포, 탕, 즉 연두부, 부드러운 두부를 넣은 탕을 말합니다. 두부를 잘게 잘라 썰어서 꼬챙이에 꿰어 기름에 지지거나 닭고기와 함께 섞어 국으로 끓인 것을 과거에 연포탕이라고 불리웠답니다. 현재는 두부가 빠지고 낙지만 남은 연포탕이 돼버렸죠. 왜 낙지가 들어간 탕이 연포탕이란 이름이 붙었는지는 의문이지만 과거 연포탕은 연두부탕이었다는 것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일곱 번째 잡지식, 환타를 최초로 만든 국가. 환타는 코카콜라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저도 탁 쏘는 맛이 일품이라 애용하는 탄산음료인데요. 근데 이 환타는 사실 미국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독일 나치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음료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독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독일의 콜라 시럽을 유통하는 루트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코카콜라를 대체할 새로운 음료수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환타였다고 합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이 환타는 단종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을 상징하는 음료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1950년대 펩시가 강력한 신흥 음료들을 대거 등용하였고 코카콜라는 이에 대항마로서 환타 브랜드를 1955년 부활시켰죠. 지금의 환타는 과거 독일 나치가 만들었던 환타와는 맛이 다르다고 하지만 환타 브랜드가 독일 나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정말 신기하네요. 여덟 번째 잡지식, 샌드위치의 유래. 샌드위치는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무려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의 귀족 제4대 샌드위치 백작 존 몬터규경의 이름에서 따왔죠. 노름에 빠지는 바람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빵 속에 고기를 끼워 먹었다라는 유래도 있고,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샌드위치를 들고 공무를 집행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 공작을 당해 도박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둘 다 시간을 아끼기 위한 샌드위치 백작의 노력이 음식에 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가 샌드위치 백작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샌드위치 백작이 이 요리의 기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 시절에도 빵 사이에 고기를 끼워 먹는 등 다양한 곳에서 현재 샌드위치와 비슷한 음식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잡채나 연포탕, 과거 한국 본래의 음식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네 조상들이 먹어왔던 음식을 살려보는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잡지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